프랑스 파리부터 브레스트까지 왕복 1200km 90시간의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국내는 식당이나 찜질방,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으나 해외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야간 라이트에 90시간 동안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충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브용 다이모라고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가격도 비싸고 전용 휠을 쓰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휠을 얘에 맞게 트로잉을 새로 해야 됩니다. 타이어 접촉식 다이모가 있는데 이것은 저렴하긴 한데 힘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날씨가 맑은 날은 가능하겠지만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야간에도 달려야 되고 또 나무 그늘을 지나가면 충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는 늘 달립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장난감 같은 것밖에 없고 이걸로는 도저히 충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플레밍의 전자기 유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폐 회로가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의 밀도가 변화되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는 전류를 흘려주면 회전을 하는 장치입니다. 모터가 적용된 제품 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컴퓨터 팬이 있습니다. 이 팬은 모터에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모터가 회전하고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바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를 거꾸로 바람을 팬에다가 가하면은 팬이 회전을 하게 되고 반대로 모터에서 전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 팬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바람에 의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저항은 팬을 회전시키고 사람이 받은 공기 저항은 팬 회전에 사용된 저항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즉, 총 공기 저항은 팬의 회전에 사용된 공기 저항과 몸이 받는 공기 저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팬이 받은 공기 저항만큼 사람이 덜 받으니 팬에 의한 저항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알아봤더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정한 사이즈로 92mm 사이즈의 팬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많은 팬을 테스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5V 팬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V 팬은 선풍기 바람에서 약 0.5V를 출력하였습니다. 12V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서 약 1.2V의 전압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V 팬은 그러면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24V는 아예 전압이 출력되지 못했습니다. 12V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12V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V도 앞에서 테스트한 베어링이 없는 타입과 지금 테스트하는 베어링 타입이 있습니다. 베어링 타입을 테스트 결과 약 0.5V로 베어링이 없는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출력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출력을 뽑아서 두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렇게 바람을 하면은 그만큼 2배 이제 전압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적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공간적인 효율성 면에서 부족할 것 같아. 이걸 두 개를 겹쳐가지고 공간 효율을 높이고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옆으로 놨을 때보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마 전압은 이 옆으로 놨을 때보다 좀 이제 적게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이렇게 직렬로 놓게 되면은 기존에 그 하나가 나왔던 출력의 2배의 형태의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쳤을 때는 일단 면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아마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외네요. 오히려 하나만 단독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더 성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면은 뒤쪽은 아예 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팬이 돌고 공기가 빠져나가야 팬이 이제 고속으로 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뒤에 팬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 팬이 막고 있는 이제 면적만큼은 이제 공기가 그만큼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바람의 세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로 할 때보다 더 전력이 소모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한번 돌려봤을 때는 테스트 결과 어쨌든 12V에서 출력이 1.1V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12V 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팬을 하나를 부착하고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20km에서는 약 1.6V의 전압이 출력됐습니다. 30km에서는 2.4V의 전압이 출력되었고 40km에서는 약 3.8V의 전압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리고 54km에서는 6.1V의 전압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장거리 라이딩에서 평소 30 이상을 계속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위해서는 한 20km 이상에서 충전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같이 20km에서는 팬 하나로 1.6V 밖에 출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해도 3.6V 밖에 출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는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4개나 붙이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에서는 약 5.6V의 출력을 얻었고 30km에서는 약 6.5V의 출력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전을 하기 위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충전용 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만에 빵판에 납땜을 해서인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압을 넣어줬더니 칩이 손상이 되었는지 쇼트가 나버렸습니다. 1차 실패입니다.
떼어내고 다시 붙여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쇼트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압을 올려도 출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V 가까이 가더라도 지금 현재 출력은 0.2V 밖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아씨, 또 안 되네. 맞아. 뭐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못했겠지. 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칩을 공중에 띄워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칩을 떼어내고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를 다시 확인해 보니 출력단에 인덕터를 써야 되는데 현재 비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드를 제거하고 데이터 시트에 있는 것처럼 인덕터를 연결하였습니다. 드디어 5번 만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보드는 칩이 공중에 떠 있어 매우 불안정하여 이 보드로는 실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찾아보니 이 칩이 적용되어 있는 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를 몰래 슬쩍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에 연결하기 위해 선을 연결하고 충전을 위해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잘라서 연결을 하였습니다.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18650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충전이 잘 됩니다. 휴대폰도 충전되는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도 잘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20km가 넘어도 30km가 넘어도 37km가 넘어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입니다. 이 보드에는 많은 칩들이 있습니다. 사실 충전을 위해서는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품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 칩도 이 많은 칩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칩들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칩들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는 약 90mA가 전류가 흘렀으나 그 부분을 차단하고 나니 1A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칩들에 공급되는 전압을 차단해도 여전히 충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하나 23.8에서도 충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PVP 가기 전 앞으로 국내 란드론을 돌며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좀 더 테스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